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재밌는 거는 그 상식이에요, 여러분이. 토, 생사가 있어, 생사. 그쵸? 우리 여러분들이 그 토정 비결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보면 뭐 결혼할 때 막 보잖아. 잘 맞나. 그게 바로 이거야. 토, 생, 수야. 두 칸 넘어가. 이거 내가 연구한 거예요. 제가 명리학을 좀 배웠어요. 사주도 이렇게 뽑고 관상도 보고 다 공부했어요. 왜? 다 심리적인 역할이 똑같기 때문에. 금, 생, 수가 아니라 뭐게? 금, 극, 수, 수, 극, 목. 물이, 나무는 물이 있어야 살잖아요. 아, 이 사는구나. 그러니까 수, 생, 목이네. 목, 생, 화. 나무가 타서 화가 되고, 불 속에서 흙이 덮어서 흙이 되고, 흙이 안에는 금이 있고, 이래서 요거를 5개를 해서 뭐 토생, 금, 금, 극, 수,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잘하면 요 색깔별로 해서 뭐가 약한 사람, 아동일 경우에는 황색 이쪽이 토다 그럴 경우에는 뭐 어떤 옷을 입혀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가설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아까 동양색은 흰색, 적색에서는 음양이 있었지만 기본적인 색은 오방색이다. 그래서 색동저고리 두 번째 어디 있냐? 절에 가시면 단청이 있어요. 전국에 다 오방색을 했어. 왜? 오방색이 뭐야? 중심, 동, 서, 남, 북. 이 오방이. 그래서 여기서 색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서양은 어떤가요? 서양은 색을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빛의 삼원색 그럼 빨강, 초록, 파랑이에요. 빛의 삼원색 그럼 생각나는 거 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 배운 거. 뭐 이렇게 빛이 이렇게 있는데도 이렇게 삼각형 같은 거 하나 놓으면 빛이 쫙, 프리즘. 기억나시죠? 삼각형으로 된 프리즘 이렇게 놓으면,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연꽃. 이 프리즘이 이렇게 비춰서 빛이 들어오면 빛이 쫙 7개로 나눠지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무지개. 그쵸. 빨주노초 파남보. 여기서 무지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세계삼원색은 또 뭐예요? 세계삼원색은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에? 빨로파. 그렇죠? 빨강, 파랑, 노랑. 비대삼원색하고 세계삼원색의 차이점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오방색은 결국은 색이죠. 여기서 말하는 빛은 우리가 보는, 눈으로 시각을 보는 빛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빛에서 나오는 것이 섞여서 다른 색으로도 환원될 수 있지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체에 사용하는 모든 색은 이 세 가지를 섞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빨강과 파랑, 빨강하고 노랑 섞으면 뭐 주홍 이런 색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 물감을 섞어보면 색이 다양하게 나오는 건 전부 다 이 색의 삼원색 여기서 근간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동양은 철학적인 면에서 색상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어요. 결국은 음양오행이라는 속 안에서 오방색 이런 걸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었고요. 이 빛의 삼원색, 세계 삼원색을 보는 서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현상적인 면, 보여지는 것에서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심리상담이니 미술심리상담, 미술치료는 서양에서 많이 들어왔어요. 동양에서 연구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연구할 과제는 그쪽에 사용하는 어떠한 기법이나 활용법을 우리가 한국형에 맞게끔 좀 전환시키고 우리의 전통이라는 것은 이쪽은 진리와 철학이 깔려 있잖아요. 내면 세계에서 색이 시작됐고 저희들은 현상이라는 얘기는 일단 눈에 보여지는 세계에서 시작되지 않았나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잠깐 보니까 이 황색은 중심이라고 그러고요. 고귀한 색이랍니다. 그래서 임금님이나 황제는 색을 무슨 색을 입었죠? 그렇죠. 황색, 도포, 금색빛을 입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흰색은 이렇게 얘기했네요. 진실, 순결, 삶.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슨 민족? 백이민족이니까 결국 진실을 추구하고 순결하고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민족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흰색이 반대말이 뭐예요? 부정적인 면. 흰색만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
좀 극단적일 수 있죠. 좀 우리 아주 편협할 때 흑백 논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흰색이 너무 부정적인 문의 사용일 때는 상당히 편파적일 수도 있고 또는 배타적일 수도 있죠. 우리가 보면 난 너는 너무 깨끗해서 문제야. 그것도 흰색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을 우리가 사물을 대할 때는 항상 동면의 앞뒷면, 그 다음에 손바닥의 앞뒤, 인간의 야는수적 면, 선과 악, 이거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어떤 긍정적인 게 있다면 다른 각도로 본다면 그것은 부정적인 면으로 다르게 또 설명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무지하게 많이 싸워요. 예? 너는 왜 그렇게 보냐? 나는 이렇게 보는데 꼭 그렇게 봐야 되겠냐? 그렇게 봐야 되겠냐? 그래서 많이 싸우잖아요. 그래서 요새 제 트렌드가 오늘 딱 같이 할 거지만 요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여러분들 개인 삶에서도 좀 기분이 나쁘거나 부정적인 방향 쪽으로 흘러갈 때 잠깐 멈추셔야 돼요. 어떻게? 그러고서 속으로 따지지 말자. 속으로. 그러고서 얘기를 다시 시작하면 싸울 일, 뭐 슬플 일, 괴로울 일이 하나도 없어. 알았지? 따지지 마. 그냥 통과야. 그 다음에 흑색은 인간의 지혜를 뜻한다고 합니다. 흑색. 우리 흑색 그러면 맨날 깜깜하다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흑색 옷을 잘 안 입었어요. 왜? 흑색 내기가 무지하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나중에 칼라 쪽을 배워보시면 흑색도 수십 종이 넘게 나와요. 검정색으로 다 똑같나? 이 가방도 검정색이네. 똑같아? 우리가 대체적으로 그냥 검정이다. 티셔츠 안에 입으신 것도 똑같다 그러지 막상 딱 놓고 햇빛을 보면은 색깔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순수한 검정을 내기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제일 내기 좋은 건 저거죠. 숯 같은 거, 숯검댕 같은 거. 그걸 순수한 검정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흑색은 우리가 지혜를 얘기하더라 하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적색은 이런 것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성과 창조 또는 정열과 애정, 뭐 적극성 이런 걸 얘기하고, 청색은 역시 냉철함, 이성적이다 이런 쪽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그 1페이지 한번 볼까요? 잠깐만 빌려. 1페이지가 뭐 빠졌다. 한 장이 없었는데. 같이. 여기 색채 심리와 색채 심리와 색채 치료 이렇게 얘기 있는데, 우리 저기 연꽃이 한번 그 색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한번 읽어봐 줄래? 색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색이란 이미 우리 생활 속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항상 우리들은 여러 가지 색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태양이 지고 날이 저물어 빛이 없어지면 색은 보이지 않듯이 이것은 빛에 의해 색을 지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색은 빛이 눈을 통해 들어와 시신경을 자극하여 뇌의 시각 중추에 전달함으로써 생기는 감각이다. 이같이 빛, 물체, 시각기관, 대뇌라는 과정을 거쳐 색이 보여지는 것이며, 이에 색을 정의한다면 색이란 빛이 눈을 자극함으로써 생기는 시감각이다 라고 할 수 있다. 빛이 없이는 볼 수 없고 눈이 없으면 빛을 볼 수 없는 색깔은 눈과 빛의 협조작용으로 비로소 성과를 거두는 것이며, 인간 존재가 없으면 그 색깔도 무의미하다. 요컨대 색깔은 빛이라는 물리적 측면과 눈이라는 생물학적 측면과 덧붙여 마음이라는 심리적 측면이 동시에 작용하여 일체화된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그 귀절에 마음이라는 심리적 측면이 동시에 작용해서 일체가 된다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색채 심리학이다, 뭐 색채 치료다 이렇게 말을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심리가 없다면 그냥 색상일 뿐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색에 대한 의미는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래요. 물론 이거 색채심리학 전공을 하시고 연구하시는 분들은 색에서 모든 걸 찾아내세요. 요새 동네 보면 미술학원의 선생님들이 많이 배워가지고 길에서도 막 해줘요. 뭐 한번 그림 그려봐라, 색채해봐라. 그래서 이제 주로 못 쓰는 색을 쓰는구나, 어떤 색을 쓰는구나 이런 것들 사람을 읽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심리적인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바로 지금하고 1시간 뒤하고 어제하고 계속 우리는 생물이잖아요. 살아있는 동물이 변하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마음을 어떻다고 우리가 단정져서 진단하거나 표현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이런 점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아래 보니까 외적인 측면에는 물리학적으로는 이성적 조건, 색의 원인을 분석하고 색은 꼭 빛이다. 생물학적으로는 눈에서 되뇌리는 신경계통에서 색을 느끼게 하는 광화학적 활동에 대한 연구, 광학, 광선학, 색은 시신경을 자극하는 물질이라서 이렇게 측면에도 볼 수 있고 연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내적인 측면에서는 심리학 쪽에는 감성적, 미학적인 접근, 개인이 받는 심리적 색채 반응, 지각되어지는 색이 색채이다. 그래서 지각되어지는 색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같은 색을 봤는데 색을 달리 볼 수도 있잖아요. 색약이나 생명은 병리학적인 문제고요. 그렇지 않고 같은 총색을 봤는데도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저한테는 따뜻한 색이 좋아요. 그래서 약간 핑크빛 또는 이렇게 주홍색빛에 도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끔 보면은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도 그걸 따지고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집을 딱 들어갔는데 저 앞에 거울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울이 있으면 들어오는 폭을 다 반사시킨다. 뭐 이런 아주 뭐 믿을 수 없는 학설이지만 그거를 또 음양오행 하시는 분들은 중요해서 여겨요. 그래서 저도 그것도 안 하고 그다음에 애들 방에는 좀 약간 산뜻하고 눈이 공부를 많이 하니까 시각적인 것 때문에 그린 컬러 비슷한 거 한 방이 하나 있고 저렇게 파란색으로 한 방이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거실은 또 좀 넓게 보이라고 흰색으로 좀 약간 반짝반짝하는 걸로 다 그 의미가 있겠죠. 그 심리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준비했어요. 사회학적으로는 심리학적 측면의 기억을 환기시키고 가치 판단을 하여 외부와 대응하는 행동으로 연결되어 생겨나는 감정적인 반응이다. 미학적으로는 심리학적 측면이 생활 조형의 표현에서 연결되어 생겨나는 감정 반응. 그래서 저는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내가 좋아하는 색이 뭔지에 따라 다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술 심리 상담 치료를 할 때 보면은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슨 색을 먼저 쓰고 있는가, 2번은 뭘 썼나, 3번은 뭘 썼는가. 사실 레코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디 면적의 많은 부위가 어떤 색을 칠하고 있는가. 그래서 항상 순서, 면적, 부피 뭐 이런 양적인 문제를 색상을 통해서 우리가 꼭 점검을 해봐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색채 심리라는 걸 보니까 그 아래줄 보니까 감정적인 감각을 나타낸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혼자 하면 심심하니까 이제 어린왕자부터 한 2개씩 1번, 2번, 3번, 4번, 5, 6, 7, 8 이렇게 한번 같이 읽으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해봐. 따뜻한 색. 따뜻한 색, 날개색, 어둡고 탁한 색, 빛의 색의 저명도, 차가운 색, 한계색, 밝고 맑은 색, 고명도, 밝은 색, 빨강, 주황, 노랑, 황록, 파랑, 흰색 등 고명도, 어두운 색, 청록, 보라, 검정색 등 저명도. 요 내용 보시면 난색계는 따뜻한 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주홍색 같은 것들 얘기하고 있고요. 차가운 색은 우리 바닷물 많이 생각하죠. 물. 그냥 차갑다 그러면 물, 얼음, 또 뭐 있나 찬 거? 인간의 마음. 네? 인간의 마음도 우리 뜨거울 때는 그 주홍색이나 따뜻한 색, 뭐 이렇게 엷은 그렇게 노란색과 좀 빨간색이 섞인 것들 이런 걸 표현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심장이 막 빨개서 그런가 봐. 그래서 이런 거는 아마 상식적인 얘기지만 한번 점검해 봤고요. 다음에 3번, 4번.